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에 풍화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꽤 유명한 고개 하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고개는 그리 높지도 않았지만 고개 아래쪽에는 양반들이 주로 모여 살았고, 양반들이 많이 살다 보니 그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하인들도 꽤나 많이 살았다. 그 중에서도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잣집의 젊은 하인이 있었는데, 그는 항시 양반집에서 못 태어난 것을 가장 슬프게 생각하며 살았다. 양반이래야 자기와 똑같이 눈, 코가 같았으며, 다만 재물이 있던 없던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 양반이라고 생각해 보니, 자기라고 누구에게 대우를 받지 말라는 아무런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자기를 부리고 있는 양반댁 아들은 자기와 동갑이었지만 반푼이었다. 그래도 그가 마당새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빨리 달려가야 했고, 그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구역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루는 그 주인집 아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는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었다. 왜 나는 싼 것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나요? 그 흔한 양반 한 번 못하고 종으로 살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자식에게 종노릇하라고 이 세상에 내들였어요. 차마 못할 말까지 하면서 부모를 괴롭힌 그는 때때로 집에 돌아오면 날이 갈수록 심하게 부모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의 난폭한 행동에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장에 들린 그의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양반도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인삼장사가 돈이 많이 남는다 하여 인삼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장사미처는 아는 친구들에게 어렵사리 빌려서 장사를 시작하였다. 생각대로 인삼장사는 잘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곡식을 사서 나라에 바친 다음 양반이 되었으며 벼슬까지 샀다. 마을에서 구박을 받고 살다가 양반이 된 그의 아버지는 버선을 신고 갓을 쓰고 차림을 깨끗이 한 다음 거드름을 떨며 갈지자 걸음으로 마을을 활보하였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마을에 사는 종들이 그를 가리켜 돈 양반, 똥 양반, 돈 양반. 하고 히히덕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히히덕거리는 것을 참지 못한 그는 옛날 자기와 아들을 부리던 큰 양반집에 거드름을 떨며 들어갔다. 여봐라, 거기 이진사 있느냐? 여기 박진사가 왔다. 하고 마당에 쑥 들어가서 섰으나 아무도 나와서 반기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홧김에 돌아서서 주막으로 들어갔다. 주막에 서서 술을 서너 잔 마시고는 얼큰해가지고 그 큰 양반집 대문을 쓱 열고 들어갔다. 이봐, 왜 똑같은 진사가 왔는데 코끝도 안 보이나? 어서 나오지 못할까? 하고는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가서는 사랑으로 들어가서 점잖게 앉아있는 주인을 끌고 나와서 마루에 앉히고 이봐, 양반도 힘이 센 놈이 더 큰 양반이겠다. 자, 팔씨름 한번 하자. 너가 큰 양반인가? 내가 큰 양반인가 한번 겨루보자. 하고는 옷을 벗어던지고 행패를 부렸다. 그때 참다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주인 양반은 마음을 억제하면서 종들에게 여봐라, 이 양반을 대문 밖까지 모셔다 드려라. 하고는 일어서자 종들이 우르르 몰려와서는 그를 대문 밖까지는 주인 양반이 보고 있어서 점잖게 모시고 나왔으나 대문을 닫고는 발로 밟으며 이 영감탱이,
네가 무슨 양반이야? 둔양반이냐?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밟고 해서 죽이고 말았다. 그가 죽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호련히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금강산에 들어가선 한 도사를 만나 풍수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도사의 하늘을 날고 바위도 부수는 솜씨를 배우려고 무진해를 썼으나 항상 마음엔 원수를 갚아야겠다는 나쁜 생각이 도사리고 있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자 하루는 도사가 말하기를 너의 눈에는 항상 악이 돌고 있구나. 마음가짐을 곧게 가져라. 하자 그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오래 고생하다가는 언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느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도사를 떠나 원수를 갚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큰 양반집의 선대의 묘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양반집에 찾아갔다. 그리고 주인 양반을 불러내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금강산에서 유명한 도사를 만나 풍수설을 배우고 왔소이다. 근데 여기 마을에 돌아와 보니 날이 집 묘자리에 이상한 기운이 돌고 있더군요. 하루빨리 묘책을 찾아야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이진사는 이놈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선대의 묘는 이 땅에서 최고의 직관이 정해준 땅이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가 다 쇠하였습니다. 지금 묘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들의 말에 이진사는 하인을 불렀다.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하인들은 이진사의 호통에 아들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 한참 후 방으로 돌아온 이진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설마 저놈이 진짜 알고 하는 소리일까? 이진사는 믿지 않으면서도 뭔가 찝찝한 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밤새 잠을 뒤척이다. 뭔가 결심을 한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진사는 하인을 시켜 아들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아들이 다시 오자 이진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밤새 생각해보니 네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보거라. 이진사는 아들의 풍수설을 들어보기로 했다. 일단 진사님 선대의 묘를 파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약 오리가 떨어진 곳에 다시 묻어 죄를 지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배운 풍수설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진사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시켜 선대의 묘를 이장하기로 하였다. 다음 날 이진사는 선대의 묘를 파내었다. 바로 그때 묘 속에서 학이 나오더니 하늘에서 몇 바퀴 빙빙 돌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이진사는 그 광경을 보더니 오, 진짜 기이하도다. 이진사는 나쁜 우환이 하늘로 다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큰 상금을 주었다. 하지만 이진사의 집에서는 묘를 판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갑자기 이진사가 시름시름 앓더니 자리에 눕고 말았던 것이다. 온갖 약을 다 써도 이진사의 병은 호전되지가 않았다. 의원들은 무슨 병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진사는 보름을 누워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 이진사가 죽고 나자 이진사의 집안은 서서히 기울더니 폭삭 망하고 말았다. 이진사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고 없었다. 이진사가 남겨둔 선대 묘자리는 아들의 소유로 넘어갔고 선대의 묘는 다 파헤쳐져 묘자리가 알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아들은 그때서야 아버지 묘를 찾아 이진사의 선대 묘자리로 이장을 하였다. 그 후 아들 집안은 재산이 늘어나 대대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